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너희 공산당은 창당 이후 지금까지 그 역사가 곧 살인의 역사이고 부패의 역사이며 내국의 역사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 사실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 겉으로는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봉사하고 권력층을 위해 봉사할 뿐이다. 그런데 스금평 집권한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 이른바 공동보유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주는 것뿐이다. 민영기업들은 거의 다 압박을 받아 죽어가고 있고 마온, 마화등 같은 사람들조차 하나씩 정리당해 완전히 고개 숙이게 됐다. 최근 한 중국 청년의 틱톡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중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중공 총서기 석근평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해당 영상은 최소 16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대신 말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은 3월 6일 X 플랫폼에도 공유되었으며 7분이 넘는 분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자신을 곽소위라고 소개한 이 청년은 격앙된 어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중국의 현재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왜 세계와의 교류를 축소하고 스스로 문을 닫으려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등소평 시기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통해 이른바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면서 중국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희 공산당 깡패들, 부패와 탐욕에 빠져 인민을 억압하고 학살하며 국민을 감시하고 신장에는 수용소를 만들었고 홍콩을 탄압하며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는 정보를 숨겼다. 그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아느냐. 습근평, 너는 독재의 화신이자 폭군이다. 황제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13억 중국인의 삶을 망쳐놓았다. 너희 공산당은 그저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와 같은 존재다. 언젠가는 반드시 국민에게 뒤집혀 역사 속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 곽소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 같은 위선자들과 짐승 같은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너희의 더럽고 추악한 내부를 폭로할 것이다. 그는 또 이어 중공이 중국을 거대한 감옥과 같은 사회로 만들었으며 14억 국민이 광범위한 감시 속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통제 체계를 두고 현대판 게슈타포와 같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의혹을 언급하며 그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중공 당국이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석근평이 스스로를 제2의 모택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택동 시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영상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중공이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으며 이른바 1대1로 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홍콩의 민주 인사들이 체포되었다고 비판했으며 파룬궁 탄압 문제와 장기 이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상 말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이제 깨어나야 한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원한다. 석근평은 물러나라. 공산당은 해산하라. 공산당이 필요 없는 새로운 중국이 필요하다. 그는 또한 행동에 나서서 공산당 체제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 청년이 매우 용감하다며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가 아직 중국 내부에 있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윤영석 무순 출신의 또 다른 청년이 실명으로 중공과 석근평을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3월 5일 자신을 최항이라고 밝힌 이 청년은 X 계정 최인우를 통해 영상을 올리며 나는 공산당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나는 실명으로 영상을 찍어 석근평과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계속 저항해야 그들이 두려워한다. 고개를 숙이고 굴복할수록 공산당은 더 쉽게 사람들을 억압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매일 공산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공안파출소에서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이른바 자신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계정의 등록 정보에 따르면
그는 나는 최항 1992년생으로 요녕성 무순 출신의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2022년 말 이른바 백지 시위에 참여하고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공산당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무순 공안에 체포되어 약 20일간 구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는 태국으로 이동해 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공은 심청과 같은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정치 서사를 구축해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서사는 국내 국민을 설득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해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한때 강조되던 경제 기적이라는 이미지는 최근 들어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중년층 역시 구조조정과 해고에 직면하면서 생활의 어려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경제적 압박이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공식 서사와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사회가 지금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이 돼서 실직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저는 올해 38살이고 전문대 졸업입니다. 예전에 한 업계에서 관리직으로 일했고 연봉이 약 35만 위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직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형편이 좋았을 때 집을 3채나 샀는데 지금은 완전히 부동산 노예, 즉 주택대출에 묶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200만 위안이 넘는 빚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월급 2만 위안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다음 주까지도 일을 찾지 못한다면 아마 배달 일을 하거나 택배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생활비라도 벌 수 있으니까요. 해당 블로그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자신이 단 하룻밤 사이에 이른바 중산층의 삶에서 실업자의 처지로 추락하게 되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집을 팔고 가족을 데리고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앞으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실직 상태로 지내던 저는 남편과 함께 결국 노점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한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창업에 도전할지 말입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북경으로 돌아가 다시 일자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지방의 일자리는 월급이 겨우 3천 위안 정도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가게를 차리거나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려면 수십만 위안의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노점 장사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용이 적고 위험도 비교적 낮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첫걸음은 내딛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점 장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팔지 상품을 고르는 것부터 자리를 찾고 기술을 배우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해당 블로그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언니가 보내준 큰 상자의 간식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순간 언니가 다시 한번 2만 위안을 송금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이 그동안 묵묵히 자신들을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들 부부는 외지로 이동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점 사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행복이란 단지 돈이나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 지탱해 주는 것,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와 함께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블로그와 그녀의 남편은 모두 40대에 접어든 중년입니다. 하지만 신천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해고되면서 네 식구의 가정이 한순간에 모두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부터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닙니다. 배달 음식도 거의 시키지 않고 대부분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우리 집 아이 둘은 저녁에만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저와 남편 둘이서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고 또 한창 자라는 시기라서 음식을 조금 더 다양하고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그래도 하루 식비는 보통 50에서 60위안 정도입니다. 고기와 채소의 조합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큰 물질적인 욕구도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옷이나 화장품을 사고 싶었고 사면 기분이 참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사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사더라도 예전처럼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곳에는 쓰는 것. 돈을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남편과 떨어져 살 수 있으신가요? 우리 남편은 한 달 넘게 실직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오늘 심천에 있는 고연봉 직무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인상도 꽤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말했죠. 가면 되지. 월급도 높은데 왜 안 가? 그런데 남편이 한마디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월급이 높아도 가지 않을 거야. 딸이 자라는 과정을 놓치고 싶지 않고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고 싶지도 않아.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 천천히 찾다 보면 분명 다른 일자리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결혼이라는 건 원래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해당 블로그는 무한의 급여 수준이 심천만큼 높지는 않지만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수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는 따뜻한 온기와 안정감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만약 당신이라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두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이후로 보니까 기분이 정말 많이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저축이 없는 가정에게는 갑자기 수입이 끊기는 일이 정말 큰 타격입니다. 몇 년 전에 집을 사고 인테리어까지 하느라 저축을 거의 다 써버렸고 게다가 외부 빚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수입이 없어졌으니 그가 느끼는 압박이 얼마나 큰지 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내로서 꼭 말해주고 싶어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항상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좌절을 겪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잃었다면 우리가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블로그는 남편을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벌써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풍파를 함께 겪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시기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주택대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방법을 찾는다면 그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와 남편 앞에서도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직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이 일이 없고 수입이 끊기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일일까요? 가족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니면 아이일까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20년 동안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단 하루도 일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멈추게 되니 정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해당 블로그는 사람이 수입이 끊기게 되면 가정 안에서의 처지도 훨씬 더 예민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식사가 차려져 있어도 괜히 한 숟갈 더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느껴지고 무언가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두렵게 느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의 기분이 상해 돈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무슨 돈을 쓰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실직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크게 짓눌린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정말 붕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남편과는 벌써 이틀째 냉전 중입니다. 어제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채널도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께 밤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와서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연말 보너스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지금 노골적으로 자신을 퇴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그저께 회의에서 최근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사가 남편을 바로 건너뛰고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직원이 남편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남편이 정말 크게 화가 났습니다. 마치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남편인데 결국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오명만 뒤집어쓰게 된 셈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남편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매우 가라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블로그는 상사가 새로 들어온 직원을 남편 대신 기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직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바로 회사를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부담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당신은 돈 걱정만 하지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자신 역시 남편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의 삶이란 원래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마음이 내키는 대로 곧바로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서로 간의 갈등이 쉽게 생길 수 있고 가정의 화목과 안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바로 제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바로 제 친동생 이야기입니다. 동생 부부는 광동에서 돈을 조금 벌고 나서 고향인 사천으로 돌아가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한 읍내에서 장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경영이 잘 되지 않아 결국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게다가 동생은 아이가 2명이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계속 다투다가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부부가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제 주변에서 이혼한 부부가 5쌍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감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전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97년생이고 올해로 결혼한 지 거의 6년이 되어 갑니다. 아이도 곧 3살이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이른바 과부 같은 결혼 생활이라는 말은 사실 대부분 과장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가정이 오히려 이혼도 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결혼 후에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서 이틀에 한 번씩 작은 싸움을 하고 사흘에 한 번씩 크게 다투는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대출, 주택 대출, 아이 양육비, 생활비 이런 자잘한 지출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아무리 두 사람의 사랑이 단단해도 결국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 나혼 시대, 즉 집, 차, 예물, 저축 같은 경제적 준비 없는 결혼처럼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도 결국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해당 블로그는 결혼 이후의 행복감 가운데 90% 이상은 결국 경제적 기반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경험한 여성이라면 대부분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조건이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현실의 결혼 생활은 결국 생활비와 생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부부 사이의 감정과 관계 역시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결혼을 아주 잘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면 그 친구는 항상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얼굴이 누렇게 뜬 채로 매일 야근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 친구는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목욕을 시켰다. 강아지 털을 새로 다듬어줬다.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다. 또 어디를 다녀왔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결혼을 잘하면 정말 다르네. 신분도 바뀌고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블로그는 결혼 2년째가 되자 그 친구가 조금씩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점점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집안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고 말했고 또 어떤 때는 그날 만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은근히 말을 꺼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도 다시 일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녀는 언젠가 두 사람의 관계에 정말로 금이 가게 된다면 적어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제들, 큰일이 났습니다. 제 아내가 실직했습니다. 제 아내는 84년생이라 올해 41살이고 저는 43살입니다. 사실 아내는 4월 초에 이미 실직했습니다. 실직하기 전에는 회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산에서는 월급이 8,500위안 정도였는데 솔직히 말해 꽤 괜찮은 수준의 고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직한 뒤로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얼마 전 아내가 면접을 보러 갔지만 월급이 4,500위안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 한 사람만 돈을 버는 구조는 사실 매우 취약한 형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록 4,500위안이라는 급여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해 볼 수 있는 일자리라고 그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취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이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후에 일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당신을 무시하게 될까요? 제 친구 중에 법률 행정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 가지 데이터를 말해줬습니다. 전업주부 여성들이 이혼에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하고 아무리 집 바닥을 반짝이게 닦아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힘들게 아이를 키워왔더라도 양육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이도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